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6강으로 사업실적 받는 어떤 개인적 인적영역 제공 사업자들이 어떻게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회사 확장돼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사람 중에서는 특히 이제 영업 지원이 있는데, 마케팅.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정 월급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을 하면은 이제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실적을 열심히 쫓아갈 수도 않고 쉬고 놀고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고정 월급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무제한은 아니지만 계속 변동 비례를 열어주어야 일이 더 잘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정규직을 원하지만, 정규직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회사가 내주고 또 자기도 내고 이렇게 사는 걸 말하고, 반대로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자율성을 원하고 행동의 자율성을 원하는 분들은 특별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자유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규제와 통제보다는 자율과 실적, 이런 것이 더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유롭게 회사 사업자와 그 소속원들이 근무 계약이나 업무 방법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나 강한 통제를 하면은 모두가 다 흥미를 잃어가지고 일이 다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자율적 실적 급여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고를 하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5월 말에 이런 저희 아는 같은 데다 그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 같은 이런 그 각 사업자들의 비용 인정 기준율을 이렇게 고시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그걸 보도하는데, 그걸 가지고 보통 계산을 하죠. 그렇게도 하고, 또 실제 기장에서의 한 것이 더 좋을 때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저 회계혁명책 제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사이에 그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거를 한번 칠판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실적급으로 받는 사람들의 종합소득 신고는, 특히 이제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개인적 인적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시간과 노력으로만 인적 서비스, 그러니까 몸의 활동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를 인적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보통 정규직은 4대 보험 적용받기 때문에 20% 정도의 공제 업무 정산, 이게 이제 다 4대 보험 공과금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80%를 제한 금액이 이제 지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독립적 인적영역 제공자들은 이 20%까지 포함한 100%가 지급되면서 거기서 3.3%만 원청 이수를 하고, 이분들은 대신에 이제 지역보험을 들게 되겠죠. 지역보험. 여기는 이제 회사보험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지역보험 이렇게 드는 것이죠. 물론 3.3% 원천이수 하니까 요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건 이제 보험료 위주의 금액이고, 이거는 원천세, 국세 기준 위주의 세금이다. 이럴 때 이제 스스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소득자, 뭐 방송 프리랜서라고 붙은 사람들, 또 뭐 자유직 프로그래머, 이런 분들은 이제 언제 일하는지, 이게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관찰할 수도 없고, 따라서 포괄 도급을 줘가지고 일을 맡기는 게 훨씬 더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소속자들이다 이러는 고수. 실제는 그래서 이 정규직보다는 이런 프리랜서가 더 실제는 고소득이에요. 고소득. 그래서 우리도 가끔가다 아나운서들도 그냥 회사에 근무하는 한 특정인에서 이제 독립했다고 하죠. 프리랜서. 그러면 이제 그게 더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자신의 연출값이나 몸값이 세졌기 때문에 더 좋아졌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더 소득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 물론 씀씀이도 좀 많아지겠죠. 회사가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예외의 경우는 이런 워낙에 다수의 이런 독립자가 많은 그런 직종이 있어요. 보험 설계사들,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사들, 또 음료 판매하는 이런 여기 매일 아침 일찍 그 배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음료 판매업자들인데, 회사에서 다 연마정을 해줘요. 종합소득에 대한 연마정산을
그래서 이럴 때 이 그 계산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실제 기장을 해서 실제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는데, 이럴 때 이제 이것이 이제 불편하거나 또 기장할 정도의 그 규모나 이런 금액이 아니면 추계소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추계소득. 이 추계소득 할 때 우리가 보통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이시하는데, 기준경비율 방식은 이제 총 매출액에서 자기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생계하면서 있고 적격증빙이 입증대용료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부실하게 또는 이제 기준 경비를 보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는 개념인데, 이 단순 경비율은 그냥 이런 입증되는 비용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당신한테 경비를 적용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판님은 65% 정도 비용을 인정해 주고 35%만 소득이다. 모집수당, 설계사나 금융모집수당은 54%만 비용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 46%는 소득이다. 운전이나 이런 배달은 65%가 비용이고, 학원 강사들도 46%. 학원 강사야 뭐 원가라는 게 교재 만들 때 그 뭐 이런 거 공부하는 비용밖에 없겠죠. 보험 설계사들은 68%나 비용을 인정해줘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 숫자도 많고 또 보험 가입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 마케팅 툴을 많이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8%. 배우들은 뭐 25%만 비용을 인정해줘. 왜냐면 배우들한테는 옷만 하나 잘 입으면 되고 화장만 잘하면 되니까 그 값이 뭐 엄청난 정도는 아니겠죠. 뭐 그래서 그렇고 저자들은 한 50% 정도 하도 쓸 때 담배를 피우고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지 50%씩이나 비용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업종별로 그냥 다 이렇게 단순 경비를 수백 종을 다 그 고시해서 매월 5월 초에 4월 말에 이제 구청에서 고시를 하게 되고 그걸 저희들이 보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사업자 실제 지출 비용이 많으면 외부에 기장을 해서 실액대로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 조직한테 또 저희 같은 회계부문한테 기장을 하면은 이런 컨설팅에서 저희들 모토가 안심세금 관리 모토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이 큰 복식부기자나 간편장부자가 이제 이러한 그 복식부기를 매출이 큰데도 하지 않으면 그 단순 경비를 적용할 수 있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무기장으로 봐가지고 가산세 20% 추가로 더 냅니다. 그래서 그냥 워낙에 소규모는 이 단순 경비를 적용해도 가산세가 안 붙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중규모 이상부터는 가산세 20%가 붙어서 세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다 따져봐야 돼요. 자기가 추계로 했을 때에 종합소득세 나온 거에다 20% 가산한 그 총세금하고 실제 내가 외부에 맡겨서 기장했을 때 그 금액 따져봐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외부 기장 맡기는 것도 뭐 요새 한 1, 20만 원 정도로 월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서 실제 가산세가 300~400만 원이 나오는데 기장료는 1년에 200만 원, 100만 원이다. 그럼 그게 더 투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자신한테 합법적으로 가장 적은 절세 방법을 하는 것이 이런 자영업 개인 인정영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윤정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